수용소 생활 중에서는 그나마 편했던 일이 토끼사 당번이었다. 토끼의 털은 북한에서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생활했던 요독 수용소에서도 토끼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었다. 토끼사 당번은 한마디로 토끼를 지키는 일이다. 토끼를 지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병에 걸린 토끼가 있으면 분류해서 빼내야 했는데 잘못하면 큰 벌을 받았다. 나는 토끼사 당번을 같은 귀국자인 리용모와 함께 맡았다. 철원아, 토끼들 풀 잘 먹고 있어? 토끼 팔자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 야. 그렇지? 매일 배부르게 먹잖네. 그래서 하는 얘긴데 말이야. 용모야. 응?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은근하게 부르네? 남새밭 말이야. 너도 그 생각했네? 교원들 먹을 채소 갖고는 남새밭 말이지? 거기 오이하고 도마도 참외 수박도 있잖아. 잘 익었더라고. 이야, 철환이 너도 봤구나, 야. 나도 그 수박 보면서리 저거 한 번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했어. 그런데 그림의 떡이 잖네. 맞아. 남새밭 둘레에 울타리도 쳐있고 감시병이 하루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으니까. 그래도 참외 하나만 따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기롬, 우리 한번 먹어볼까? 어떻게? 우리끼리만 하다가 걸리면 더 혼나니까니 차라리 집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반 토끼사 당번 아이들까지 불러 모았다. 야, 아이기라도 그저 맨날 옆에서 눕고 냄새만 맡으니까니 삐치 갔어. 언제 뭐 훔쳐 먹어야지 했다야.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함께 훔쳐 먹자는 것이 아이 같네. 그러다 만에 하나 들키면 실컷 죽도록 두들겨 맞고 노동판으로 쫓겨갈 텐데. 야, 기름 훔쳐와도 철환이 너만 먹지 말라. 오케이, 그럴 수가 있네. 노란 참외랑 빨간 수박이랑 생각만 해도 침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 죽을 땐 죽더라도 한 번은 먹어봐야지. 안 그래? 다음 날 오후 서너 시쯤 우리는 번갈아가며 계속 교원 남새밭에 눈길을 주었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 농촌 지원 전투 기간이라 학교 안은 조용하였다. 오후 서너 시쯤 됐을 때 경비원이 변소를 가는지 자리를 떴다. 변소는 교원 숙소 옆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다녀오려면 5분 정도 걸렸다. 교원 변소 갔다 오기 전에 날래 움직이라. 알았어. 너희 둘이는 망을 잘 보라. 여긴 걱정 말고 자, 빨리 시작하라. 알았어. 용모와 또 한 아이가 망을 보았다. 그 틈에 몸집이 작은 다른 학급 토끼 당번과 내가 번개같이 울타리를 헤치고 들어갔다. 야, 과일을 탐스럽게 익었구나, 야. 야, 빨리 가자. 나 가슴 좀 죽겠어. 저 이것만 봐줬다고. 네, 가자. 가슴이 어떻게나 뛰는지 익었건 설익었건 닥치는 대로 따서 자루에 넣어가지고 정신없이 빠져나왔다. 우리가 나와서 급한 숨을 돌리느라니 경비병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수확물을 쌓아놓은 토끼뿔 한쪽 구석에 깊숙이 감추었다. 조금 있다가 토끼풀을 말리는 척하고
한쪽 구석에 등을 돌리고 모여 앉았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씨건 껍질이건 가리지 않고 우적우적 씹어먹었다. 이거 이 몇 년 만에 먹어보는 참인가? 수박은 또 어떻고 입안에서 불을 살살 녹는구나. 몇 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노란 참외는 어찌나 꿀맛인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지경이었다. 다른 아이들도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먹는 데만 열중하였다. 먹는 순간엔 매 맞는 한이 있어도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또 이렇게 먹을 수만 있다면 먹다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남새밭 습격은 요독 수용소 생활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추억이었다. 비둘기 생각이 콩밭으로만 가 있듯이 토끼 똥을 치우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오직 마음은 남새밭에만 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너 번 더 그 꿀같은 참외 맛을 보았다. 그러던 중 교원 하나가 남새밭에 들어갔다가 마구 뜯어간 자리를 발견해내었다. 야, 이 경비원 새끼들! 에이! 너 새끼 눈깔이 썩은 동태 눈깔이가! 어떤 놈이 이렇게 많이 훔쳐먹더라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밥 처먹고 이것도 경비라고 선 거가! 이 깐나 새끼! 그 자리에서 그 경비원은 강제노동에 끌려가고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되었다. 둘이서 지키던 것을 넷으로 늘려 배치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불똥이 우리에게까지 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곧이어 토끼사 당번 소집령이 내렸다. 토끼사 당번 다 모였네? 예. 잘 들어. 어떤 나쁜 새끼들이 선생들이 먹을 남새밭을 습격했어. 훔쳐먹는 것은 도둑질이다. 알가? 예. 다른 것도 아닌 선생님의 것에 손을 댄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분명 너희 놈 중에 그런 놈이 있는데. 어서 너가 앞으로 나와라. 어느 멍청이가 나요 하면서 나갈까? 나원. 나를 하지 못해가. 나오라는 도둑나이 나오고 토끼들만 날뛰르만. 에이씨. 아무리 교원이 호통을 쳐도 나서는 아이가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교원은 이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약이 올라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내 뭉둥이로 때리며 어서 대라고 닥달을 하였다. 그래도 아이들은 끝까지 모른다고 하였다. 집체적으로 한 일이기에 누구를 잃을 수도 없거니와 불어봤자 자기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애비들의 반동 사상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새끼들까지도 반동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그런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이씨! 그는 우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군홧발로 걷어찼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다. 오늘 밤부터 당장 강제 노동이야! 밤 12시까지 토끼사 마당에 땅 파고 자갈 넣을 작업한다! 알가? 어떻게 땅을 우리 키만큼 파라고 하네.
어쩌겠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깨. 와기래. 진흙 전화로다가 어깨 까졌네? 그런가 봐. 비켜보라. 이야, 이씨. 저녁 내내 자갈만 주워 날랐더니 힘들 죽겠다. 아이씨. 잠깐만. 어두운 소리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 불을 지펴야겠어. 야, 우리가 길에도 학생 왔네. 학생이라면 관솔불 밝히고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보이네. 하루 종일 땅 파고 자갈 나르고. 기록에. 그래도 어쩌겠네. 시키니까 해야지. 잘난 참외 묘다리 목이 사람을 이렇게 볶는 게야. 나는 부모가 반동네 어쩌네 할 때가 더 화났어. 교원 아가리 돌을 꽉 쳐놓고 싶은 게. 나도. 쉬었다 하면 더 힘드니까니 어서 하자야. 이거 다 안 하면 또 몽둥이로 맞을 거니까 날래하자. 그래. 토끼사 앞마당에는 유난히 물이 잘 안 빠지고 움푹해서 비만 왔다 하면 물이 고이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우리 키만큼씩 땅을 파고는 자갈을 집어넣어 다지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밤마다 12시까지 관솔불을 밝혀놓고 작업을 해야만 했다. 오랜 세월 다져지고 물을 먹어 굳어진 진흙땅은 쉽게 파지질 않았다. 또 흙도 어찌나 무거운지 어깨에 지고 나르려니 금세 허물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다. 정말이지 보위원들이나 교원들은 수용소 안의 사람들을 전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보위원들은 38선 경비대와 마찬가지로 전투 가학금이라는 것을 받고 있었다. 그 얘기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포로들에게 하듯이 개, 돼지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원이라는 지들도 사실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포로들에게 하듯이 개, 돼지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교원이라는 지들도 사실은 교원 자격증도 없는 악랄한 보위원들이었다. 그들은 가르칠 만한 실력도 없고 아예 그러려는 마음도 없는 작자들이었다. 그저 까딱하면 학생들을 보고 새끼, 반동이라는 욕을 물마시듯 하였다. 밤새 집에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강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다. 그날 밤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는 밤이 깊어갈수록 소나기처럼 퍼부어댔다. 나 흙 버리고 올게. 어깨까지인데 조심하라. 괜찮네? 참아야지 뭐. 왜 그만하란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왜 그래? 비 맞아서 추운 거야? 춥네. 이런데 이렇게 늦었는데 왜서 그만 안 하는 소리를 안 하는 게? 그래도 작업을 중단하라는 말은 없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젖은 채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한여름인데도 소름이 끼치고 오돌오돌 떨리고 재채기를 해대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계속 파내려가니까 제법 깊이 파지긴 하였다. 우리는 땅을 파면서도 보위원의 눈을 피해 서로 맹세를 하곤 했다. 우린 모두 공범자이가.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라도 끝까지 모른다고 오게 하면 돼. 기록 당연하디.
강제 노동을 시작한 지도 거의 한 달이 되어갔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매일 밤 중노동에 시달리니 모두들 몸이고 꼴이고 말이 아니었다. 일은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우리는 모두 토끼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토끼사 당번이 교체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한 달 동안 고생은 했지만 요독 수용소 생활 중에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다. 목숨 걸고 처매를 훔쳐먹었던 내 젊은 날의 슬픈 추억이여. 토끼사에서 쫓겨난 나는 다시 노동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때는 겨우살이 채비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토끼사에서 좀 편안하게 있다가 쫓겨와 다시 노동을 하려니 처음 일하는 것처럼 죽을 맛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내게 일을 떠맡기려고 하였다. 저녁 때가 다 되어 작업을 끝내고 돌아온 김기훈 선생이 나를 불렀다. 이보라, 강철환. 요독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우리 김기훈 선생님. 이 녀석 좀 편하게 있으라고 도끼사로 보내줬더만. 왜 쫓겨났어?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기로구 고맙습니다. 고맙긴 많이 힘들지? 아닙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여긴 그런 곳이니까. 에휴. 선생님, 하늘은 왜... 비가 올 것 같구나. 철환아, 늦기 전에 어서 집에 가봐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며칠 후 갑자기 김기훈 선생이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없어져 버렸다.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하였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김기훈 선생님은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우리에게 너무 잘해줘서 쫓겨났기야. 지나간 날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내게 사탕 한 봉지를 주던 일,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친절하게 말하던 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이렇게 마음으로 울어보기는 처음이었다. 보위원들이 꾀꾀거리며 때려서 아플 때도 눈물이 났지만 지금 눈물은 그것과는 달랐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새로운 담임이 왔다. 첫인상부터가 매우 험상궂고 사나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몸무게도 80kg은 넘을 것 같은 거구였다. 또 얼굴과 목이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살이 디룩디룩했다. 내래 어제 용평에서 왔어. 그쪽 학생들은 말을 아주 잘 들었디. 내래 듣자 하니 너희 학급은 먼저 번 교원이 잘못해서 영 기강이 잡혀있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도 용평의 학생들처럼 말을 아주 잘 듣게 만들기야. 그러니까니 나를 먼저 번 선생과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